지난 영상에서 워드프레스에 호스팅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세팅해야 하는 것과 워드프레스의 메뉴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트 호스팅 접속 후 cPanel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SSL 인증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는 SSL 인증 설치가 필요합니다. 윈도우 컴퓨터 기준으로 ctrl 그리고 F를 한꺼번에 눌러서 이렇게 상단에 검색창이 뜨죠. 여기에 SSL 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메뉴는 이거고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 보이는 항목들이 지금 저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된 분들은 아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모든 체크박스에 이렇게 체크가 되고, 오른쪽에 Run Auto SSL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인증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빨간색이던 항목들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에이트 호스팅 로고를 클릭해서 다시 cPanel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워드프레스 A2 최적화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여기 인스톨을 누르고 커스텀 인스톨 맞춤 설치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사용자 이름에 내 아이디를 써주시고 관리자 비밀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이메일도 현재 내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 관리자 사용자 이름이랑 관리자 비밀번호가 워드프레스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이트 주소 있죠. 내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넣고 wp 어드민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지금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로그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여기서 관리자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cPanel에서 블로그 클릭 후 상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이트 관리자로 접속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접속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완료했으면 여기서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에서 기본적인 메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메뉴 중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설정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트의 제목을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도메인과 상관없기 때문에 도메인 주소와 상관없이 원하는 사이트 이름을 지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의 할인 정보나 이달의 쇼핑 꿀팁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겠죠. 태그라인은 내 사이트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명한 소비를 돕는 웹사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워드프레스 주소와 사이트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날짜 표시 형식은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글에 표시되는 날짜를 말하는 건데, 원하시는 형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표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원하는 형식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 언어를 이렇게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이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을 보기가 한결 쉬우실 겁니다. 완료했으면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제팩이 있는데, 제팩은 사이트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플러그인인데 나중에 내 사이트의 간단한 통계도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팩 설정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내 이메일로 제팩 설정을 완료하면 되는데요. 저는 구글로 계속 하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팩 설정은 완료됐고요. 이번에는 제팩에서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백업 및 보안 검사. 그래서 연결을 눌러 보겠습니다. 승인하다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운 시간 모니터링. 사이트가 오프레인이 되면은 알림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팩은 기본적인 설정은 마쳤고요. 그 다음에 또 글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글은 내가 새로운 글을 쓸 때 새로 추가를 눌러서 글을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글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카테고리에서는 여기다 이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디어는 우리가 글을 쓰면서 올렸던 사진들을 볼 수 있는 메뉴고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카테고리와 페이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보통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글을 씁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할 때도 일상, 맛집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페이지는 보통 회사 소개, 인사말 이런 고정적인 내용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댓글 메뉴는 말 그대로 댓글이 달리면 볼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WP 폼은
이메일 주소나 이름, 연락처 등을 남기고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뭐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여기 외모라는 메뉴가 사이트 디자인을 만드는 곳인데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스킨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시죠. 기본적으로 테마가 몇 개 보이는데 여기에 새로 추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테마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이 있는데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설치된 플러그인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플러그인은 스마트폰의 앱과 비슷해서 내가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설치해서 아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메뉴에서는 프로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글을 쓰면 보통 이 글을 누가 썼는지 프로필이 나오죠. 보통은 그냥 이 사이트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도구 메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메뉴니까 여기서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설정은 아까 살펴봤었죠. 사이트 제목이나 날짜 표시 형식, 사이트 언어 이런 것들을 보는 곳이고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워드프레스 설치하는 법과 메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네이버 블로그 같은 가입형 블로그 써오신 분들은 상당히 생소하실 텐데 그런데 사실상 한번 설정하면 나중에는 별로 건드릴 일이 없고요. 보통 플러그인으로 우리가 필요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또 삭제하고 또 글을 쓰고 이런 반복적인 일만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이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